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모처럼 주말에 비가 오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어제 영상에 조금 더 보충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3월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다시 4월, 5월이 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맞물려서 주식시장도 동일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여기 외국인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5월 들어서 단 하루 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하루마저도 일부 소량으로 들어왔던 하루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 내내 팔게 바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4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3월 달에는 아예 매수한 기록이 없죠. 하루 있네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자, 여기까지. 지난 코로나 사태가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증시를 덮쳤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가 환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이때였죠. 이에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도 2월 초까지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4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정확하게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줄곧 하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줄곧 매도세를 보여주었지만 이 와중에 많이 매집한 종목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한번 힌트를 얻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증시가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지, 이런 매매 패턴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다음에 증시가 하락을 하던가 아니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의 투자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어제 영상 끝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이 3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죠. 이 3월 19일이란 날짜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이 당일이고요. 그리고 5월 13일은 지난주 수요일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가장 많이 개인들이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상위 10개 종목 중에 가장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은 종목으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잘 나왔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왜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서 매수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우리가 오늘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인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조금 더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3월 19일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셀트리온, 펄어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이런 순서였고요.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비교적 기관과 개인에 비해서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종목이고,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죠. 그리고 이어서 넷마블과 NC소프트, 이런 게임주들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야외 활동이 제한되니까 게임주들도 비교적 많이 올랐죠. 이 부분을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외국인들도 이러한 점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종목들을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정보력이 훨씬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 사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개인들이 이런 카카오 종목이라든지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다소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된 산업이 부각이 돼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가장 큰 무기로 다뤄야 할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2015년 기준이네요. 한국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8개월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보유 기간이 짧은 국가는 중국 2.5개월, 터키 6.5개월, 미국 7.3개월 등 3곳밖에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과 이 부분을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8개월로 집계가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8개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길어야 2달, 3달?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조금 후하게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매매 기간이 짧다는 것은 여기 보면 지난 2달간의 과거 수익률이죠.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쫓아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지난 10년간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74%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무려 78%나 되죠. 이렇게 개인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잦은 매매를 통해서 내가 매수했던 종목보다 더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 종목으로 갈아타고 또 그 종목에서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잦은 매매 패턴 때문에 항상 개인들은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만 보다가 결국에는 목표가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한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수익률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낮죠.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을 비교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종목을 교체할까? 그리고 교체할 종목들은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각각 다른 무기들이 있어요. 기관과 외국인은 많은 운용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입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개인들은 전체 개인들의 자금만 놓고 봤을 때는 기관 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되죠.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펀드 자금 같은 것을 운용해서 큰 자금을 굴릴 수가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무기가 있죠.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과 다르게 어떤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무한정 그 종목을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매수 매도를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무기로 삼아야 될 것은 내가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주목받는 시간이 온다. 그때까지 시간을 갖고 내 본업에 충실하고 다른 활동들에 더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투자 스타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사는 불과 작년에 나온 기사죠. 작년 말이에요. 19년 12월 31일인데 올해 19년이죠. 19년도에 외국인만 웃었다. 개미가 산 종목은 줄 하락. 그리고 밑에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 외국인 순매수 10개 종목 중 8개 주가 상승, 개인은 10개 모두 하락. 올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탁월한 종목 선구안을 자랑했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반대 행보로 울상을 지었다. 연초부터 올해 폐장일인 지난 30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19년도에 외국인이 한 해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어요.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난 30일, 19년 12월 30일이죠. 삼성전자는 연초 38,700원 대비 44.19% 오른 5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리고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라고 하네요.
자, 밑에도 이어서 보면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자, 그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9년 한 해를 통틀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2019년과 대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에 소외받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 44.19%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10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나오고 그리고 기관도 매수세가 나오고 뉴스에서 이번 분기에는 반도체의 호황이 예상이 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삼성전자라든지 해당 종목에 뛰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을 지금 시점에 매수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죠. 지난 2019년을 보세요.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1위가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도 잘 유념을 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발점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는 조금 옛날 기사인데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어요. 외국인이 지난 21년간 52조를 투자를 했대요, 주식에. 근데 수익률이 무려 786%라고 합니다. 1992년 증시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금의 9배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한번 살펴봤는데 외환위기라든지 9.11 테러 이후 중국 고성장에 따른 수혜장과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장에서 외국인들은 저점에서 적극 매수한 뒤에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반면 국내 가계자금은, 즉 개인이죠, 주가 상승이 상당 수준 진행된 이후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 이 기사가 2013년에 나왔는데 이러한 매매 패턴은 2000년에도 마찬가지였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고 2030년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해당 종목을 매수할 때 제가 거의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항상 주가가 80% 이상 올라온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가가 30% 40% 이렇게 올라올 동안은 어디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력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50%, 60%, 70%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경제방송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공중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뉴스에서 다룰 수도 있죠. 그리고 주변 지인, 친구 이런 곳들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주가가 거기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이 된 순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터지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손실을 보는 것이 주식시장의 먹이사슬 관계였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구간에서 매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총 1000억도 안 되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생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코스피 우량주 중에서도 항상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눈여겨볼 시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하면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소량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항상 불안할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작년 19년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그런데 올해는 이 두 주체들에게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인데 언젠가는 다시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기사를 보시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가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러한 기사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토요일 주말의 시작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